네, 반갑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오전장 시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날라온 악재가 있었죠.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가 오래 갈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 꿈도 꾸지 마라. 나는 안 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 중인 투자자들이 뭐 트럼프가 한다고 그랬는데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은근히 가지고 있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실망감을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런 주가의 어떤 변동성은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받았고요. 아마도 이제 하락세로 시작한 증시가 이제 뭐 오후에 플러스로 넘어갈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길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금리와 함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의 이유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매도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시점 어떠한 상황 때문에 매도하고 있는지,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가려면 또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 어제는 이제 반등이 성공을 했었죠. 근데 오늘은 가능한 것인가? 이 수급 동향 이제 보면서 오전장이 이렇게 유추가 됐는데 오후에 어떻게 나오면 반등이 가능하다, 아니다, 이 부분들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좀 보면은요, 낙폭이 그래도 좀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아침 시황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까고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오늘까지 만기일이기 때문에 큰 폭의 방향성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즉, 하방이든 상방이든 둘 다 어느 쪽으로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건 뭐냐면 그냥 보합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왜 보합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보통 일반적인 양세 속에서는 그냥 가둬먹는 게 가장 편합니다. 승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수익률은 적지만 일단 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들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만기일 시점에서는 만기일에 가까워 올수록 자꾸 이제 변동폭이 좀 좁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변동은 큰데 그 범위가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그냥 가두리다, 네, 가두리 장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제 만기가 지나는, 즉 오늘이 지나고 나면 많이 해소가 되는 상황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풀이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봉 차트 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 하락 출발이 나온 이유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악재가 나왔기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다 보니까 또 전 세계적인 투자의 어떤 흐름들 또는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장 시작할 때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빠져서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더 빠지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제가 아침 시황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려서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게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수는 일단 1915, 이게 최근 상황을 좀 계속 판단해서 계속 보게 되면은요, 저점이 계속 만들어지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올리거든요. 내려서 시작했다가 올렸다가, 내려서 시작했다가 올렸다가, 또 내려서 시작했다가 또 올렸다가, 뭐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고점도 또 조금은 보면 이제 일정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1930, 1940 뭐 이런 정도라서 아마도 이제 그 1940에서 50포인트까지 형성된 이제 이 매물대가 좀 있잖아요. 이게 5월 11일, 즉 이번 주 월요일, 또 지난주 말, 이때 형성된 이 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어떻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코스피의 흐름이 잘 가지 못한다, 대형주의 흐름이 잘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런지 수급을 보면서 또 이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좀 들어볼 거고요. 코스닥을 먼저 좀 잠깐 보고 올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모르겠어, 난 그냥 갈래 라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7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700포인트 돌파합니까? 7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아니 700포인트가 아니라 지금도 보세요. 올 연초 대비해서 코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꼭 700포인트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초 대비 코스닥은 플러스예요. 즉 올해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보상을 다 받은 거고요.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코스닥의 시장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내용들은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하다. 또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다.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 시장은요, 원래 추세대로 돌아갔어요. 네, 원래의 추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우상향에 대한 패턴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추세를 이렇게 상방으로 돌리는 형태의 모습이 됐다라면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예측하거나 생각했던 그런 방향대로 항상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원래 가고자 했었던 방향으로 돌아설 때 정말로 무섭게 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코스닥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수급 동향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가 많지 않은 것도 뭐 한몫 단단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들기도 하네요. 자, 외국인들 매도가 일단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수급 동향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가 떨어지고 있죠. 더 많이 팔고 있어요. 아침보다 더 많이 팔고 있다.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요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또는 뭐 금융투자라는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주면 좋은데 지금 보시면 기관 쪽 매수도 그런 게 없거든요. 연기금은 일단 방어가 또 되는 모습이긴 해요. 아침에 뚝 떨어졌다가 방어가 되는 모습이긴 한데 금융투자 쪽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금융투자 쪽은 같이 흘러내리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급 동향에 대한 모습들은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하방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이야기.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방에 대한 포인트들은 다른 쪽으로 또 생각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장기적으로 봐서는 버텨볼만 하다라는 생각이지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일단 팔고 뛰어야 된다. 팔고 떠야 된다. 이런 형태의 모습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죠. 보통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방어가 진행이 될 때 이렇게 주식을 방어해 주잖아요. 매수가 들어와서 더 이상은 빠지면 안 돼. 이런 어떤 형식의 포인트를 만들어 줄 때,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가 들어와 주면 좋아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갈 때 항상 그걸 보고 들어가거든요. 저점 지지가 다 잡혔는지, 더 이상 불확실성은 없는지, 그걸 보고 들어가는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미국 쪽에서 날라온 마이너스 금리,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이야기, 뭐 일단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율이라는 부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1,200원대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나라의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즉 원화가 올라갔다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기준점이 되는 달러의 그 가치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뭐 달러의 수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쪽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이제 지금 보면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 정책적인 부분도 진행했다.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풀어줘야 돼요.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주게 되면 달러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원화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는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환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 부양의 효과와 통화 그 증진에 대한 효과가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파월이 뭐라고 그랬죠? 달러 아니지 마이너스 금리 안 갈 거다. 지금도 충분하다. 제로 금리면 됐지 뭔 마이너스냐.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전 가치가 떨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환율이 조금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지금은 일단 미비하겠죠. 근데 이런 기조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이런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계속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환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뭐 금리 인상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상황은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나라 증시하고 좀 비교해 보시죠.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 즉, 파월이 지금처럼 마이너스 금리 안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생각되니까 매수가 안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을 때 손해를 보죠. 왜냐면 1달러 가지고 들어왔을 때 지금 1200원이에요. 근데 저만큼 올라갔을 땐 1300원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올라간 다음에 들어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1200원을 주고 1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1300원을 줘야지 1달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쌀 때 팔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선 나가게 되고 바깥엔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환율의 상승 기간의 외국인들의 포지션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제목에다가 마이너스 금리 안 하는 게 낫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금리 해야지 환율이 더 안정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언발의 오줌누기죠. 네,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이너스 금리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풀리겠어요. 확 풀리고 나면 당장은 좋은데 그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는 부분들이 이게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돈을 많이 풀고 되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 걷어들여야지 되거든요. 이 걷어들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풀 때는 쉽게 풀리지만 걷어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간다라면 이런 환율적인 부분들은 해소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당시에는 환율이 1600원까지 갔잖아요. 요거는 한 방에 확 죽여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경기에 대한 침체기가 훅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뭐 경기부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또 뭐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이런 하나의 어떤 질병과 관련된 이벤트성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강력한 통화 정책을 써버리게 되면 환율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 매수 들어가지 않을래. 일단 관망할래.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지금 뭐 어떤 종목들 건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10시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150 쪽, 코스닥 쪽은 이제 상승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샀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더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관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 그 다음에 KB금융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은행주라든지 이런 쪽 다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방어적인 움직임이 들어가 있다 정도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타금융, 이제 뭐 금융투자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기타금융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포지션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만 일단 새롭게 코스닥 150 쪽, 즉 코스닥 시장의 상승 쪽에 베팅을 해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순매수를 통해서 레버리지라든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후의 시장은요. 일단 연기금에 대한 포인트는 유지가 돼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쉽지가 않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속도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거래소 쪽은 상승 반전이 아니라 그냥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저점은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1910포인트 정도 수준 지지점이 있는데 이 정도 테스트 되는 걸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크게 밀지는 않을 것이다. 저 밑으로 깨서 뭐 1900포인트 깨고 내려가고 이런 식의 모양새는 없겠지만 일단 수급의 동향은 하방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한 편이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 반전으로의 가능성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신에 코스닥과 코스피는 분명히 다르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반전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이것도 뭐 지금은 완전 보너스라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애매하려나요? 네. 아무튼 오늘 시장은 조금 약보합, 약세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지배적일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흐름들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후 마감 시황에서 다시 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